이제 여기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냐? 여기는 못 가는데? 닫혀있는데 여기? 여기 뭐가 있나? 색깔이 좀 다른데 여기만? 여기 뭐가 있나 본데요? 얘네 정체 모르잖아. 얘네는 지금 빨리 넘기고 싶어도 중간에 갑자기 뭐가 떠가지고 이게 왼쪽 위에 뭐 뜨거든요? 대사 하나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넘기기도 애매한 넘어가져가지고 그러면. 여기 뭐지? 과거 해상 챕터 잠금 해제. 아르나브 반엄. 2세 만에 인어 발견하기. 넘겨 이제. 넘겨. 여기서 나가는 거 없나? 스택 차트로? 됐다. 아르나브 반엄 나왔네요. 미에현 카와 계정의 나카 배포 해안. 제 이름은 아르나무 바누. 미국 태생의 판타지 작가입니다. 너도 얘는 그냥 이 성격이 원래 맞는 건가? 얘만 그건가? 아, 이 외국인 파트 초반에 지루 좀 그렇긴 해요. 영원한 세계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땅. 여기 뭐 스티커 없나? 명심해야 될 게 있다고? 해이안 시대에 저명한 타이라 가문의 한 분파인 헤이케 발상지? 헤이케? 헤이케 아까 이거 무사 얘기하는 거잖아. 헤이케 중에서 타이나노 키오모리?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일본 역사, 일본 이거를 궁금하지 않다고 별로. 어부는 인어들의 매혹적인 발견을 생각해서 2마리를 상자에 넣어 타다모리에게 바쳤습니다. 타다모리 경은 그것에 매우 기뻐했겠군요.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어요. 인어의 살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사실 타다보니는 그것들이 불안하고 징그럽다고 말하고 그것들을 받기를 거부했다고요. 아깝다고 하네. 하지만 어부는 남은 인원을 잘라내어 직접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꽤 맛있었다고 했다고. 그리고 제가 가진 건 그게 다예요. 기존 기록에 찾을 수 있는 건 그게 답니다. 그럼 인어의 살을 먹는 것만으로 아무런 결과가 없을지도 모르겠군요. 아까 조건이 또 있다 그랬잖아. 그거 먹는다고 해서 불멸자가 되지 않는다니까? 다른 조건이 또 있어. 누군가 가져갔다고? 헤이안 시대에 영향이 있는 인물인 타이나노 키요모리의 아버지인 타이나노 타다모리는 2세 타이라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한 인물로 궁정에 들어가는 것에 허락된 최초의 사무라이로 유명합니다. 경과할 게 있다는데? 이 그룹은 2세 타이라라고 불리게 돼서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부 헤이케라고 표시해둘게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같은 거 아니에요. 2세 타이라라는 용어는 2세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타이라 가문 전체를 지칭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타다모리와 키요모리를 포함한 가문 내의 가족을 그냥 헤이케라고 불러요. 그들의 가족은 우리가 관심 있는 이야기에 두드러지게 등장하므로 저는 대부분의 헤이케를 사용할 거예요. 게다가 발음도 좋잖아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헤이키 이야기도 헤이키를 사용했어요. 이것에 대해 꽤 까다로우시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꼼꼼함이 마음에 드는군요. 어쨌든 여러 사건 끝에 헤이키는 단노우리 전투에서 패하고 완전히 전멸하게 됩니다. 아, 이거 아는 것 같아요. 단노우라는 규수에 있죠? 그렇죠? 카무는 교토에서 쫓겨나 점점 더 서쪽으로 밀려나다 거기서 전멸했죠.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가문이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최후를 맞이했다니 마음이 아프군요. 그래서 헤이케의 원한이 특히 강하고 오늘날에도 많은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원한을 잠재우기 위해 전국의 신사와 기념일까지 세워졌어요. 원한을 달리기 위한 노력이었죠. 그리고 이제 당신의 전부 분야에 도달했군요. 가문이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갑작스럽게 몰락했기 때문에 그 원한은 예외적으로 끈질기고 꽤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도 타이나노 키요모리 같은 사람들과 관련된 유명한 장소들은 참배객들이 잘 돌봐서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뽐내고 허세를 부리는 헤이키 가문의 일원들이에요. 헤이키 가문 밖의 사람들은 인간으로조차 이길 수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안전할까요? 이 남아있는 원한에 의해 공격당하진 않을까요? 2세 지방의 대부분은 신사에 의해 보호받고 이 지역은 영적인 에너지를 가득 차 있어서 아마 대부분의 장소보다 여기서 더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땅 자체에만 해당됩니다. 원한이 스며든 물건이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너무 어렵구만. 이야기가 좀 어렵네요. 예. 마치 역사 공부하는 것처럼 지금 역사 공부처럼 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어렵네. 도착한 것 같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 있죠? 이곳은 안호정의 쿠사와라고 알려진 지역입니다. 쿠사와는 야오 비쿠니 전설 때문에 꽤 유명합니다.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야오 비쿠니? 모르는데? 자, 그렇게 충격받지 마세요. 제가 모든 작은 것을 알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저는 이 나라 출신도 아닙니다.
제가 당신의 가이드를 요청한 바로 그 이유가 이런 것들에 대해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당신의 설명에 기대를 걸게요. 안호정은 미해현 아계군의 위치해 있습니다. 단위 819m 봉우리를 가진 산인 코가민의 기슭에 위치한 주변 땅은 자연의 화려함이 풍부하며 주변 땅에서 온갖 온천이 솟아납니다.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까지 반투명하게 짜인 섬세한 작물인 추모지의 주 생산지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거 게임이 지금 다 그 장소 실제 있는 거 지금 그거 다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이해현 아계군. 여기 스티커 없나? 아 여기 있다. 하하하. 야오 바쿠니의 전설은 여기 안호정의 쿠사와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래오래전 오사토라는 이름의 17살 소녀가 이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모임에서 제공된 인어의 고기를 모르고 섭취했고 불멸이 되었습니다. 마을 모임에서 모르고 섭취했는데 불멸이 됐다고? 그 후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박해받은 후 그녀는 비구니가 되어 전국을 순례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그녀는 결국 이 마을로 돌아와 매우 긴 여생을 살았습니다. 나라와 다른 지역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도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오사톱? 인어의 살을 먹고 800년 동안 산 소녀 야오 비쿠니의 전설은 일본 전역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미해현의 안호정뿐만 아니라 후쿠이, 아이치, 기우현 등에서도요. 이 이야기의 전국 28개, 현해 121개 장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적어도 어떤 연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거 꽤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정말로 그렇게 많은 다른 야오 비쿠니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모든 전설이 사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이 주제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설은 인어의 고기를 먹은 후 늙지 않고 800년 동안 산 여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 시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녀가 늙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사회에서 살 수가 없었죠. 맞는 말이긴 하네요. 이게 나이는 먹는데 늙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그것이 그녀가 세상에서 물러나 비구니가 된 이유를 설명해 줄 겁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녀는 야오 비쿠니, 800세의 비구니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800년이 있으니 그녀는 쉽게 전국을 순례할 수 있었을 거예요. 흥미롭군요. 불교 승려들은 극력적인 훈련의 한 형태로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전설이 발견된 121개의 장소를 고려한다면 800년이 있으니 그녀는 각 장소에서 6년을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6년이면 그녀가 각 장소에서 이름을 알리기에 충분한 시간일 거예요. 그렇죠? 와, 121개 그거를 6년 동안 있었다고? 전국에? 일본 전역의 모든 다른 사례의 이야기도 그 특정 장소를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라고 주장하지 않나요? 그럴 수 있지만 각기 다른 장소들이 전설의 근거가 될 무덤이나 다른 유형의 표식을 원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800년 동안 살았다고 전해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거의 같은 시기에 죽을까요? 꽤 가능성이 없어 보이네요. 그럼 당신은 일부 이야기가 다소 과장되었다고 믿는 거군요.
씨, 이제 아저씨 너무 리액션이 너 800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이 그 이 지역의 이야기 속 불멸자는 자신만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 전설에 어떤 진실성을 부여해요. 정말 그렇군요. 그 이름을 가진 소녀가 오래전에 여기에 정말로 살았다고 가정할 수 있겠군요. 그럼 사람들이 그녀를 불멸이 되었다고 믿게 만든 어떤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전국의 다양한 야오 비쿠니 전설과 섞여서 전해져 내려왔다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녀가 이 마을에 아직 살고 있지도 모른다?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 여기 마을에? 무덤이나 이런 것도 없다는데? 이세 이야기? 헤이안 시대에 편찬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일본 시집입니다. 하지만 겐지 이야기와 헤이키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그것들과 비슷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 시집은 여러 와카시에 대해 각 시를 둘러싼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125개의 구절 전체를 이세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기억하기 쉽죠? 이세 이야기는 단편소설 모음집. 확인. 한 가지 더, 제목은 이세 이야기일지 몰라도 내용은 실제 지역에 그렇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우리를 혼란스럽고 어릉중장하게 마련하는 건가? 일부 사람들은 69번 구절이 이세 지방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제목이 그렇게 붙었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당면한 주제와 적어도 약간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나중에 파일에 더 자세한 정보를 추가해 줄게요.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일본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여겨지는 시집 또는 우타모노가타리. 신문 구절의 대부분이 옛날에 한 남자가 있었다는 첫 문장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책 제목에 이야기를 붙이면 정말로 격이 높아진다. 헤이안 시대 그게 유행이었다고 하네. 여기서 지금 매미가 진짜 울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세 달 뒤면은 세 달인가 두 달, 최소 두 달에서 세 달 뒤면 매미 울겠네요 또. 그리고 여기서 다음 조사 대상을 찾았습니다. 이 장소는 대체 어디죠? 후타미 가오라? 이세시 바로요. 여기 아까 왔던 데잖아. 여기 아까 거긴데. 그 아줌마랑 그 있잖아. 걔가 왔던 데. 인어에 관한 정보가 6번이나 있다고? 하나는 N분 시대의 인연, 즉 1357년 4월 3일? 4월 3일이요? 이세 지방의 후타미 바다에서 엔메이주가 나와 영속을 전했다? 제 생각에는 후타미역 바다에서 인어가 목격되었고 장수를 부여했기 때문에 건강과 장수를 의미하는 엔메이주라고 이름 붙여진 것 같습니다. 장수를 부여했다고요? 드디어 좋은 부분에 도달했군요. 이것은 인어를 야오 비쿠니와 관련시키는 또 다른 기록이에요.
인어가 불멸을 부여한다는 생각이 그 당시에 이미 확립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른다고 하는데? 확실히 여기 얘네 그 루트가 좀 루즈하긴 하네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만 계속 얘기하니까 쉽지가 않네 이거.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인어. 수중 괴물의 물고기 인어.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른쪽 저거. 왼쪽은 왼쪽은 그 일본 이런 데서나 그거고. 우리가 마주친 인어들은 모두 구물에 잡혔던 물고기 인어처럼 보였다. 그럼 그들의 살을 먹지 않고도 불멸이 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살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는 전설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기 오는 길에 모든 집 입구를 장식하는 어떤 것을 봤습니다. 그게 뭐죠? 저건 소민 쇼라이 부적입니다. 소민 쇼라이 부적? 일본의 대부분에서는 보통 새해 즈음에 걸어두지만 여기 이세 토바 시마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1년 내내 걸어둡니다. 흥미롭군요. 나중에 파일에 더 자세한 정보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 이거를 달면은 허리에 매달면 전염병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니까 건강과 안녕을 위한 부족이라고 하네요. 그런 느낌이네. 뭐야? 뭐가 있나? 이 지역이 영원한 세계에 얼마나 가까운지 생각나게 했을 뿐입니다. 영원한 세계? 기호는 용궁의 공주에게 구원하던 신 고조 텐노에 대한 전설을 거슬러 올라가요. 용궁은 이 장소와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영원한 세계에 매우 가깝게 만들어요. 여기가 용궁과 가깝다고? 기온 조자의 종소리에서 모든 것이 무상함에 울려 퍼진다. 맞죠? 너무 멋지게 들려서 저도 외웠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볼 수 있어요. 이세시마는 용궁과 헤이케 모두와 깊은 관련이 있는 땅이군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소민 소라이 전통이 여기서 그렇게 잘 확립된 이유군요. 용궁의 공주? 얘기 듣다가 저녁까지 돼버린 거야 여기서? 이럴 수가.
별자리에 대해 만약 여름에 일본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를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여름 삼각형이에요. 찾기 쉬운 것이죠. 맞아요. 검은 고자리에 베가, 백조 자리에 데네브, 그리고 독수리 자리에 알타이르. 이 세 개의 밝은 별들은 이 계절의 은하수 근처에서 관찰될 수 있어요. 글쎄요, 먼저 남서쪽 하늘 낮은 곳에서 붉게 빛나는 별을 찾아보세요. 정갈 자리에 안타레스. 남서쪽? 내륙왕의 오른쪽을 보라는 뜻이군요. 데네브, 알타이르, 베가, 여름 삼각형. 이건가? 아, 아니라고? 이거 데네브. 은하수 안에 있어서 은하수 별이란 별명 얻었다. 여기 이렇게 따다다 이렇게 있네. 3개. 배가 오리힘의 별. 알타이르. 별축제에서 역할 때문에 히코보시로도 알려졌다? 박수 쳐주네. 히코보시의 별의 다른 이름? 알타이르라며 아까. 신궁도 안 갔다고 이세 신궁? 아 얘네 누트 언제 끝나? 나 역사를 알고 싶지 않다고 나는 지금. 아사마산? 토바시? 아, 무슨 뭐 일본 여행 온 것 같아. 아이씨 뭐 강제 집에서 오는 일본 여행인가요? 예? 일본 여행 오는 길에 일본 역사 뭐 강제로 주입하네. 스티커 없나? 해발 555m? 아사마산? 높진 않다고 하니. 또 해적은 또 뭐여? 쿠키 요시타카? 오다 노부나가는 많이 들어봤지. 제육 천마왕이었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가 스스로 붙인 칭호입니다. 그래도 해적과 다이무라 정말 매혹적인 조합이군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는 동맹에 관해서는 복이 없었습니다. 항상 친척들과 마찰을 빚었던 것 같아요. 우선 그는 쿠키 가문을 장악하기 위해 조카 스미타카를 암살했지도 몰라요. 모리타카와 반대편에 싸웠다? 저 섬 도시지마에서 자살했다?
쿠키 요시타카의 조카 스미타카에 관한 거. 하츠네 공주 이 비루에 비보하게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딸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구원자가 끊이지 않았을까. 그녀 아버지는 그녀의 결혼시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하지만 공주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게임의 스토리하고 지금 연관이 있으려나? 진짜? 있긴 한가 이게? 뭔가 진짜 그냥 역사 공부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후에 나오나? 이런 게? 이게 관련이 있다고요? 진짜로? 말이 안 되는데. 1560년에 쿠키 가문의 가주가 되었지만 그는 너무 어려서 요시타카의 그와 후견인으로 임명되어 있다. 그 당시 그의 정확한 나이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믿음은 그가 8살이었다. 조기 상속은 그 당시에 흔한 일이었어요. 8살인데 상속도 했다고? 스미타카가 24년. 1584년에 죽었을 때 그는 32살에 죽었다고? 젊은 날. 하츠네 공주가 15살? 거의 2배 차이 나는데? 공주가 묻혔다고 추정된 장소에서 마가타마가 발견됐다? 참 진짜 어려운 거가 너무 많네요. 너무 어렵다 내용이에요. 쿠키 스미타카는 정확히 400년 전에 죽었다? 400년 전에 죽었다는 건 그 400년 전에 그거였잖아. 그건가? (400년에) 뭔가 일어날 가능성? 아 설마 아까 방금 그 400년 전에 있었다는 거 설마 그게 아까 사토 얘기하고 하는 거 아니겠지? 그래서 관련 있는 건가? 사토 얘기 그런 거일 수도 있잖아. 그게 지금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증거에 따르면 자유 다이버들은 고대부터 이 지역에서 낚시를 해왔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한때 야마토 히메노 미코토에게 전목을 바쳤던 오벤이 바로 최초의 해녀였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쿠자키에는 오벤에게 바쳐진 신사가 있어서 토바시마 지역의 해녀들에게 청지를 읽어집니다. 더욱이 유명한 8세기 시집 만요수에는 시마 지방의 해녀 다이빙을 묘사하는 여러 시가 있어요. 해녀들은 또한 에도 시대 수십 개의 우키요에도 등장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인기 있는 주제였죠. 그들의 낚시 방법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정교한 디테일로 기록되었다는 건 꽤 놀랍군요. 주목할 만한 점은 다른 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해녀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기술과 우아함 때문에 인어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그렇게 깊이 뿌리내린 해녀 문화가 이 지역의 인어 전설과 얽혀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해녀가 토바시바 지역의 해녀들을 둘러싼 또 다른 전설이 있어요. 토모카즈키라고 불리는 것에 관해서요.
해녀가 수중에서 자신과 똑같은 복제품을 마주칠 수 있고 그 복제품이 전복을 제한한다고 믿어져요. 만약 그녀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토모카즈키 도플 경어가 그녀를 바다 밑으로 끌고 가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아까 했던 얘기 같은데 이거는? 이거 아까 그 주인공인가 그 주인공 친구가 있었나? 세이만과 도망 이거 아까 그 얘기네. 아까 그 옷에 주인공 엄마 그 옷에 있던 그거 그 옷에 있던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방어하는 그거. 진짜 미치겠네. 헤이케? 운명의 전투 후에 그들이 해저에서 전설적인 건 쿠사라기로 추루기를 해소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 생각하세요? 두 명의 해녀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들의 분실물 서비스가 그때도 이용되고 있었군요. 그리고 그들이 다이빙을 하는 동안 그들은 익사한 헤이케의 복수심에 찬 영혼들과 마주쳤어요. 적어도 서해에서 다이빙하는 여인들이 물 깊은 곳에서 헤이키를 마주치다라는 제목의 우키요에 그렇게 모사되어 있습니다. 정말 깊은 인연이군요. 헤이키가 한때 해녀들과 함께 모사되었다니. 하지만 그 유키요의 배경은 단노우라인데 여기 근처는 아닙니다. 그래도 해녀들이 아주 오랫동안 바다와 깊은 관계에 맺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토바시바 지역에 이야기할 때 해녀들은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다 한 거 아니야? 다 한 거 같은데? 이세진군 방문해서 이제 만족한다고? 그래 만족해 이제. 보물찾기. 아 드디어 끝났네. 보물찾기 일부? 자 그럼 우리 전력에 대해 논의할 시간인 것 같군.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되돌아봐야 된다. 이너미라의 스케치 가족 창고 카메시마 모기 퇴치제?
지도. 인어 보물 지도라고 이게? 뭐지? 꽤 오랫동안 우리를 따라다녔네. 어? 그랬어? 얼마나 오래? 아비? 이세 신궁부터 아마도? 정말? 어쩌면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 나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시르세. 아하,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은밀하지 않았나 보네. 실례했습니다. 하지만 알잖아. 두 분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세만에서 인어를 찾는 외국인들. 하지만 무례했네요. 소개해야겠군요. 저는 이세시의 이벤트 기획자입니다. 제 이름은 키페이 이코마입니다. 키페이 이코마 아까 걔인데? 아까 그 경찰 얘네가 찾고 있던 애들 아닌가? 걔 아닌가? CEO야? 영화에 다 떨어졌어? 원래 없었잖아. 이세 최고의 특징 100가지. 26살? 아, 26살. 26살, 왁구가 근데 26살 왁구가 아닌데? 더 많아 보이는데, 뭔가? 조금. 한 30대? 30대처럼 보이는데? 홍보 관광 캠페인. 인어 전설을 캠페인을 중심으로 사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어와 진주가 자연스럽게 서로를 보완한다. 인어의 눈물이 바다에 휩쓸려 진주가 된다는 유명한 전설도 있죠. 오래전 가메시마 남쪽에 다이시마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렴풋이 기억나요. 일부 사람들은 다에시마라고도 불렀죠. 정확히 맞습니다. 옛날 옛적에 다이시마에 3마리의 인어가 살았다고 합니다. 아까 들었는데 그거? 하지만 다이시마는 약 400년 전에 자연재해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후 인어들은 사라진 것 같죠. 어쨌든 그 새 인어의 이름은 소바에, 나가메, 그리고 하야세였다고 합니다. 다 이름도 아까 나오지 않았어? 아닌가? 어디서 알았냐 얘는? 이야기는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섬의 파괴에서 간신히 탈출한 한 남자가 있었죠. 그의 후손들이 그 전설을 살려왔지. 후손이야 얘? 아, 그렇네요. 얘가 후손. 그럴 수 없다고 하냐? 몇십 년 전 그 인어 중 한 명이 인간으로 변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말도 안 돼! 그녀가 인간이 되었다고요? 그래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긴 한데. 인어공주 이야기? 주인공 엄마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주인공 엄마. 딱 봐도 주인공 엄마 같은데.
얼굴을 넣는 사진 찍는 거? 슬슬 가봐야 할 시간이군요. 추가적으로 무슨 생기와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주달라는데? 그래? 해녀들 인터뷰하고 싶으면 연락 소개해줄 수 있다? 지도대 이야기. 중조 할머니가 남긴 거요? UFO 조각은 뭐야? 이거 이너 미라. 판매처를 거쳐 내 손에 결국 내 중저할머니 손에 들어갔다. 나는 이 미라를 철저히 조사했어. 심지어 분해해봤지. 역시나 나무와 종이 찰흙으로 만들어졌더군. 하지만 놀랍게도 이 안에서 이 지도를 찾았지. 미라 안에 지도가 있었어? 이너 미라 안에 숨겼으니까 이너 보물 지도지 뭐. X 표시가 없네 근데? 근데 어떻게 찾아 그럼? 95번째를 찾아라? 다오징?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보통 수로, 강맥, 그리고 다른 것들을 찾는 데 사용됩니다. 제 다오징은 하지만 영적인 힘이 깃든 사람과 물건을 찾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찾고 있는 영적인 힘이 익숙해야 됩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보물을 찾을 수 없다고 하네요. 이너 찾기. 이너를 찾는 거야. 나는 그 아이디어가 꽤 낭만적인 생각해. 인류의 새로운 단계로 올라간 것과 같지.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고. 제 의견이 여기서 왜 중요한지 모르겠네. 당신이 하는 일은 당신의 결정의 일이에요. 하지만 불멸자가 여전히 인간이라고 불릴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당신의 결정은 제 임무와 무관하니 방해하려고 하진 않을게요. 사실 불멸자를 만나는 것은 두 분 일생일대의 기회일 겁니다. 인류를 초월해서 저를 이미 얘네 사토를 안 만나가지고 만나긴 만나는데 걔가 불멸자인지 몰랐겠죠?
인어고기만. 지도? 반대편에 뭐 써있다고? 이거 삼각형 그거잖아. 알았다. 찾았어. 왜 안 돼? 아, 앞면. 이게 근데 지금 여기 누투만 여기 누투만 할 때는 좀 아까 그 일본 역사 존나 나오고 그 설명하는 거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압도적 긍정적 받을 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긴 해. 그런 거에서 좀 마이너스 요소거든요. 진짜 압도적 긍정적 게임 받으려면은 진짜 뭐 거의 진짜 완전 찌끔할 정도의 진짜 불편한 게 없어야 되거든, 게임할 때. 그 정도급 돼야 되거든, 진짜. 압금까진 아니고 긍정적 아니면 대체로 긍정적? 까지는 받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지도에서 위치를 가리키라고? 아까 그 삼각형 지도를 빛이 비춰보라고요? 아이고 잘못 눌렀. 아, 움직여지네. 아, 되네. 비치니까 여기 보이는데, 이거? 삼각형? 왜 아니야? 여기 맞잖아. 뭐가 다른 게 있나? 남쪽에 있는 섬. 된 건가? 뭐야, 다 한 거 아니야?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수수께끼의 답을 나타내거든? 장소의 이름을 말하세요? 이것도 영어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메시마 남쪽 섬을 묘사하고 있다. 이 지도는 다이시마가 가라앉기 전에 만들었다 무방하다. 가메시마 남쪽 섬?
가메시마를 영어로 써야 되나요 혹시? 가메시마 영어로 써야 돼? 가메 영어로 잠깐만 가메시마 아니야? 아 별자리 별자리면 아까 그 세 개의 별자리 아니 3개의 별자리 중에 그거 하나 그건가 보네. 그 맞죠? 아까 그거죠. 아, 어딨어?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고 별자리 없나 여기? 아까 3개 있었었는데. 아 근데 그 기억이 안 나네. 벨수 이거 아니고 48번 문서? 아 여기 있네. 그렇다면 알타이르? 알타이르 아닌가? 알타리였던 것 아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랑 좀 다른 느낌인데. 히코봇이 아이타이르로 치면 영어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히코봇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히코봇이. 아 그래요? 95번째 이야기, 2세 이야기의 95번째 이야기를 가리키는 게 틀림없다. 히코봇이. 여름 삼각형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 걸 주목하라. 히코봇이 즉 알타이르의 위치는 바로 이 지도상의 이 지점과 위치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수색을 어떻게 해 근데? 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근데 그렇다고 배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아니 그 안에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힘들 것 같은데? 해녀들한테 시켜야 되나?
보물찾기 2부? 아, 이코마한테 부탁한 거야? 걔한테 아까?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 지역조사를 부탁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현장으로 가서 상황을 파악하러 가는 중입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해녀에게 그 지역의 해저 조사를 부탁했군요. 이런 곳에서는 일반 다이버를 고용한 것보다 해녀를 고용을 더 빠를 것 같군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약 다이빙하는 해녀들을 구할 수 있군요. 그녀는 약 1시간 동안 조사하도록 계약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역을 조사하는 것이 의도였던 것 같군요. 하지만 다이버에게서 아무런 소식도 없이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죽었나 보네. 죽은 거 아니냐고. 뭐야? 배인데? 해녀의 배. 양동이에서 나오고 있다는데? 영적 강력한 저주? 상자다! 상자! 상자. 꺼내려다 저주에 걸렸나 본데? 이 정도 수준의 것은 처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 배에 접근한 게 안전한가 근데? 얘가 아기를 제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지? 이 상자가 그 상자 아니야? 그 주인공 엄마였나? 누가 그때 아까 전에 그 상자 그게 얘기했었잖아. 이게 그 상자 같은데? 지도에서 봤는데 이거? 뭐야 이건 또? 영적 에너지로 봉인된 것 같다? 영적 에너지와 상자를 정리하고 싶구나. 영어로 좀. 순서를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회전이 뭐 다른 쪽으로는 안 되는 거야? 위로 회전, 아래로 회전은 안 되나 보네. 일 1번, 2번, 3번, 4번 느낌인데 이거? 야 기다려봐. 지도로 보.
아, 뭔지 알았다. 뭔가 빛에 닿으면은 뭐가 있나 본데 이것도. 빛에 닿으면 뭐가 있는 것 같아. 살짝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얘한테 물어봐. 메커니즘 알아냈다고? 뭔데? 알고 있어. 4개의 점이 있는 거. 1개부터 4개까지. 순서, 정렬. 여기 일본에서 뭘 하라고 이거. 수평선? 지금은 상관없는 것 같고. 아니 이거 회전만 해가지고 된다고 이게? 바뀌는 게 없는데? 미친. 바다에서 거기랑 맞는 걸 찾아야 한다고요?
뭔가 빛이 나긴 하는데 이 친구. 아, 이렇게 생긴 그림을 찾으라는 거야? 여기서? 배경에서? 어? 됐나? 2번은 이제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작은 거. 아, 3번이잖아, 이거. 2번이 이제 이건데. 이 비슷한 게. 이거 같은데, 여기 같은데? 여기 아니, 됐다. 여기다. 여기다. 뭔데 이거? 이거 같은데? 이거 아니라고? 하나는 멀리 있고 하나는 가까이. 하나는 저거 작고 작은 거? 구름? 구름은 아닌데? 구름일 수는 없어. 됐다. 아, 근데 이거 방식이 존나 특이하네. 아니, 나는 그냥 저거 뭐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뭐 돌려가지고 맞추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냥 저 섬에 맞추는 거네, 저거. 이게 뭐지? 나무 조각? 저주석 획득. 아, 저주석이구나. 어! 쉣! 인어 아니야, 이거? 깊고 고통스러운 원한의 기억이 내 마음을 침범했어. 버림받은 물고기의 저주석을 획득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의 물고기를 바꾸고 이세만에 물에 잠겼을 때 그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표적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원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주를 사용하고 싶을 때 저주 사용 버튼을 누르세요? 뭐 이걸로 죽일 수 있다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얻었는데? 사람을? 이거 아까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 사무라이 그거 아니야? 그 사무라이도 그럼 저주석인 거야 그럼? 약 400년 전 다이시마에서 인간들에게 잔인하게 고문당해 죽은 인어 하야세의 마지막 순간에 태어난 저주. 이 저주는 이세만에 물에 잠긴 인간을 발부터 시작하여 점차 물고기를 변하게 하여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형 과정에서 겪는 그치만 고통으로 인해 변형이 완료되기 전에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아까 걔가 쓰던 것도 그것도 그 저주석 그걸로 간 건가 본데? 저주 메아리에 소요되는 것만 드물어 정말 운이 좋네요. 만약 정말로 나를 축하해주는 거라면 기쁘게 당신과 함께 축하하겠지만 뭔가 먼저 뭐라도 될까요? 나 저주받았어? 나 죽을 거야? 작년에 도쿄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군요. 이건 너무 압도적이에요. 엄청난 양의 정보가 방금 내 마음속에 쏟아져 나왔어. 흠흠흠. 이 친구 왔구만? 얘가 뺏어가는 거 아니야? 얘한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해녀에 대해 이야기하기. 스마 타미코? 아니 얘네는 뭐 사람이 뒤졌는데 그냥 뭐 잘 살아있길 기원합니다. 그 끝이야? 별로 진지하게 생각 안 해, 이 친구들. 어? 상자, 나무 조각. 저주 안에 저장된 인어의 기억. 이코마씨, 당신은 제가 지금부터 말할 것을 믿기엔 너무 이성적일지 몰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들어주셔서 바랍니다. 들을 준비가 됐으면 저는 말할 준비 됐어요. 셋, 준비됐습니다. 그녀가 남긴 증거가 이 나무 조각에 들어가 저주가 되었군요. 당신 아비는 그 후 그녀의 저주와 함께 400년 전의 정보를 원한의 기억 형태로 물려받았습니다. 꽤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흡수했네요. 사실 저주석을 만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들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나중에 하죠. 400년 전에 다이시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진실을 압니다. 전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없었는지 저는 압니다. 사명력도 해저에 놓여있었다고 어떻게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잘 숨겨놨으니까 발견 안 됐나 보지.
약 400년 전 다이시마를 포함한 시마지방의 지역은 쿠키 가문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문의 지도자는 쿠키 스미타카였고 다이시마에 사는 새 인어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의무였습니다. 그게 소바에 나가메 그리고 하야세였을 겁니다. 하지만 인어살을 먹으면 불멸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전설은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그들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다이시마에 그들의 비밀을 숨겼습니다. 아무래도 스미타카는 인어를 신성하거나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 불멸을 추구하는 생각은 그의 마음을 스친 적이 없었고요. 인어들이 살던 땅은 그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맹렬하게 보호했던 성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이시마는 사람들이 비밀을 내 인어를 숭배했던 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섬에 사는 사람들이 단순한 평민이 아니라 이 성역과 그곳의 인어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경미원이었다는 뜻이죠. 스미타카는 인어들의 비밀을 지키는데 너무 헌신적이어서 다이시마의 존재를 역사 기록에서 제외했죠. 대중은 그 섬이 완전히 무인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 그렇군요. 그 존재를 숨김으로써 그는 인어들을 완전히 숨길 수 있었군요. 하지만 스미타카의 삼촌 요시타카의 가신이 다이시마의 인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정보를 요시타카에게 전달했고 요시타카는 종종 전쟁으로 시달리던 시대에 정상에 오르려면 불멸을 얻는 것이 필수라고 믿었죠. 아, 그래가지고 명령했구나. 스미타카와 섬에 있던 사람들은 저항했지만 침략군은 너무 강력했습니다. 섬은 순식간에 점령당했습니다. 결국 하야세는 포획되어 가신 앞에 끌려왔죠. 가신은 그녀에게 불멸의 힘을 달라고 요구하며 그녀를 고문했습니다. 하지만 하야세는 가장 지옥같은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죽는 순까지 절망과 분노로 비명을 지르고 저주했습니다. 그 저주가 이제 그거네. 버림받은 물고기의 저주. 절반에 불과하다고? 기억의 절반은 금속상자 남긴 사람의 기억이야? 불멸을 얻지 못한 가시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이 비밀을 지킨 것에 대한 복수로 다이시마의 모든 주민을 학살했습니다. 와, 다 죽였다고? 마침내 그는 섬 사람들이 마지막 한 명까지 보호했던 성역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곳의 신사를 파괴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찾던 비밀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다른 두 인어가 아직 성역에 있었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들은 이미 다이시마를 떠났습니다. 사실 다른 생존자가 2명 더 있었습니다. 스미타카의 양녀 하츠네 공주도 침략의 혼란에서 무사히 탈출했어요. 하츠네 공주 아까 나왔었잖아. 인어들이 보호했던 보물을 가지고 살아남은 다른 섬사람도 한 명 있었죠. 인어들의 보물? 아까 당신이 말한 후손에 대해 어느 정도 빛을 비출지 모르겠군요. 그녀는 그날 탈출한 남자의 후손일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가 다이시마에 사는 3명의 인어에 대해 말했을 때 옳았다는 것을 알아요. 후손을 잠시 제쳐두고 400년을 돌아가죠. 가신의 침략과 성역의 파괴는 방아쇠에 같았습니다. 성역의 운명과 그들의 부당한 죽음에 대한 반응으로 섬사람들의 슬픔과 증오가 함께 소용돌이 쳤죠. 그리고 광란의 파도 저주로 형성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된 거구나. 그것이 다이시마에 내려왔을 때 하늘을 뒤흔든 자연 재앙이었죠. 저주는 다이시마를 격렬한 바람, 지진, 그리고 천둥으로 폭격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이시마의 잃어버린 성역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행동으로 그들은 그것을 바다에 가라앉혀 그것이 존재했다는 모든 증거를 파괴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파괴했다고요? 작은 섬 다이시마는 파도 아래로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가신과 그의 모든 부하들은 물론 저주 덕분에 모두 죽었어요. 무섭네. 한 가지 문제가 나왔다. 다이시마는 광란의 파도저주로 인한 자연재해로 파괴되었지만 재앙은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것처럼.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할 수 없군요. 스미타카는 심지어 저주를 풀기 위해 유명한 음향사를 찾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스미타카가 저주를 풀기 위해서
뭘 했는데 그게 약간 걘가? 그 여기가 그 얘기인 건가? 그 아까 그 사토? 그러니까 희생이 필요했다고 하잖아 여기 지금. 그 희생 당한 게 사토잖아. 맞네. 뭐야? 그러면은 사토가 하츠네 공주야? 맞는 거 같은데? 사토가 하츠네 공주 아니에요? 그녀가 스미타카의 양녀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녀는 다이시마에 살았고. 이 얘기대로면은 맞는데? 그건데? 스미타카 그녀에게 너무 반해서 그녀를 이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우물에 몸을 던졌다는 소문은 아마 그녀의 진짜 죽음 원인을 은폐하기에 퍼뜨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츠네 공주는 사실 희생되었고, 그러니까 희생됐다 그랬잖아 아까도. 공인은 400년 동안 유지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저주 자체가 사라지길 바랐을 거. 공주였었어? 그래서 음양사는 그것을 너무 나무 조각을 봉인한 저주석으로 만들었다. 호. 광란의 파도 저주를 완전히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남겼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못 풀었잖아. 결론은 하츠네 공주가 희생됐다고 하니까 하츠네 공주가 사토라는 얘긴데요, 결국에. 요약하자면. 스마시가 금속상자 찾는데 그녀가 죽었단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림받은 물고기의 저주가 금속상자에 완전히 포화시켰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녀에겐 이미 너무 늦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아마 물고기를 변해서 죽었을 테니 그녀의 변형된 시체가 곧 해안에 떠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누군가 버림받은 물고기 저주에 영향을 받으면 변신은 발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목격하지 않고선 확실히 말하기 어렵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이 지역에서 발견된 물고기 인어의 진짜 정체를 설명해줄지도 모르겠군요. 그것은 버림받은 물고기의 저주로 인해 변신하는 중간에 죽은 사람들의 시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까 나왔던 시체들 두 개였나? 한 개였나? 그게 이건가? 이 저주 걸려가지고 그런 건가? 사실 방금 당신의 이야기에서 두 가지 점을 논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0년 전 사건에 대해서요? 제 첫 번째 요점은 불멸을 얻기 위해 인어를 고문한 가신에 관한 거죠. 만약 그에게 필요한 것이 인어의 살뿐이었다면 그녀를 고문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불멸을 얻으려면 인어의 살 말고 또 필요한 게 있다는 거야.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서 고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안 알려줬다는 거잖아. 용궁으로 가는 있고 가끔 영원한 세계나 저 너머의 세계라고도 불리죠. 일부 전설에서는 인어들의 용궁인 지배자인 바다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라고도 하죠. 그렇군요. 만약 성역이 실제로 용궁으로 가는 게 입구였다면 그럼 인어들이 다이시마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당순히 용궁에서 그곳으로 여행했던 것일 수도 있겠군요. 그것은 또한 이 성역의 파괴가 바다신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이유를 설명해줄게요.
솔직히 다이시마 주민들의 원한만으로는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믿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섬을 가라앉히고 400년 이상 지속될 만큼 강력한 저주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용궁에서 온 저주가 그런 힘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꽤 쉽게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은 또한 살아있는 희생의 필요성을 설명해줍니다. 물론 용궁으로 가는 입구를 봉인하려면 하나가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용궁으로 가는 입구가 봉인되었다면 다이시마를 떠난 두 인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와메와 나가메가 용궁으로 돌아갔다? 갔을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들이 지난 400년 동안 여기 인간 세계에서 살면서 봉인이 풀리기를 기다렸다고 믿어요. 그럼 두 명은 지금 인간 상태로 있다는 거 아니고 숨었거나 인간에 대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숨바꼭질? 인간이 된 인어에 대한 이야기. 용궁으로 돌아갈 수 없어가지고 인간 사이에 합류하기로 했다. 이게 그리고 주인공 엄마가 뭐 그 무슨 회의나 이런 거 참석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네. 주인공 엄마가 왜 회의 이런 거 참여 안 했냐면은 마을에 와가지고 그 시간이 지나면 원래 늙잖아요 사람이. 근데 걔는 그 시간이 지나도 안 늙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숨기려고 일부러 참여 같은 거 잘 안 했나 보네 일부러. 다이시마 생존자 후손에게서 이 인어에 대해 들었죠? 우리가 배운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어 보물에 대해서도 스마시의 문제도 해결해야 돼. 그래야 집에 들릴 거예요. 대가로 부탁이 하나 했다? 용궁 입구에 봉인을 부렸다고 했죠. 정말요? 봉인이 사라졌다는 충분한 증거다. 용궁으로 가는 입구가 아까 그거 아니야? 게임 극초반에 거기 뭐야 그 있잖아 바닷속에 그 뭐야 그 구멍 같은 데 있잖아. 거기 들어가면 죽었던 데 있잖아 처음에. 거기 같은데 앞만 봐도? 거기 아니냐고. 가메시마라는 섬. 앞만 봐도 거기 말고 없는데? 숨긴 정보가 있다고? 인어의 기억에서 나온 무언가? 불면을 얻는 진짜 방법. 뭐야 얘 알고 있어? 그건 안 알려줬네 일부러. 정조겸? 이코마가 설마 흑막인가? 아니면 그 이코마가 걔일 수도 있어. 그 아까 전에 그 사토한테 전화했던 얘 있잖아. 걔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전화했던 얘 있잖아.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불면을 얻으려 할 때 인어살 외에 필요한 보물? 타마테 바코? 인어살은 그 안에 넣어서 정화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아 정화를 해야 이제 그 불면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야? 타마테 바코.
타마테 바코가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내 후손을 만날 수 있을 거다. 그 후손을 만난 게 그건가 본데? 그 아까 전에 이제 그 경찰하고 싸웠었잖아 거기서. 근데 한 명은 여기 있었고 한 명은 그 배 타고 데리고 갔다며. 그게 그 시점인 것 같은데 거기가 여기 시점 아니냐고. 맞는 것 같은데? 맞네. 여기가 그 시점이네. 하나씩 열리네 이게 점점. 아우. 자, 이거 남은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거든? 이게 넘어가지는 게 여기까지인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거 뭐 한 다음 시간에 하면은 뭐 아마 엔딩 보지 않을까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모르겠네. 다음 시간에 녹화 중이긴 한데. 근데 생각보다 남자 주인공이 활약이 별로 없네. 나중에 후반부에 다 몰아져 있나? 남자 주인공이 좀 뭔가 좀 하는 게 별로 없네요. 오히려 여기 시나나비 사토가 더 분량 더 많은데 남자 주인공보다. 게임이 나쁘진 않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뭔가, 좀, 옛날, 아까 그거 있잖아. 저 여자랑 남자랑 그거 있잖아. 옛날 역사 이야기 할 때 좀 그랬다, 좀. 거기가 너무 루즈해가지고, 1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딱히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그런 거 있었나, 1편에서? 내가 하도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살짝 그 부분이 좀 루즈했네.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괜찮았거든. 내가 그때 이거 1편 몇 시간 했던? 13시간? 이것도 한 13시간 정도 보지 않을까요? 다음날 뭐 5시간 하면 엔딩 보겠네. 6시간. 근데 무서운 거는 1편이 더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하다. 근데 무서운 건 1편이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공포적인 분위기는. 2편도 좀 조금 무섭긴 한데, 아예 무서운 걸로 치면 이게 더 무서웠던 것 같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스토리가 1편이 더 나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내가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거 1편에서 뭐였지? 여기 형사님 있죠? 형사님이 존나 호감이었었나? 그때? 호감이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그리고 심지어 이거 1편도 남자 주인공 내가 알기로 초반인가? 초중반에 좀 있다가 분량 없지 않았나? 그리고 다시 후반에 분량 좀 많았고. 이것도 같은 비슷한 느낌이네, 이것도.
이것도 아마 후반부 넘어가면 아마 남자 주인공 활약 좀 많을걸? 보니까 지금은 뭐 초반에 뒤지고 뭐 지금 뭐 별거 없는 것 같긴 한데 뭐 더 해보면 알겠죠.